안녕하십니까? 불명산 하암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어있는 절, 잘 넓은 사찰,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 곳,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5세기에 쓰인 하암사 중창기에는 하암사로 가는 길이 사냥하는 사나이라 할지라도 이르기 어려운 절이라 모사되어 있고, 고려 후교의 문신이었던 백문절은 하암사에 대해 79의 길고 긴 한시를 남길 정도로 하암사에 이르는 길이 험하고 도에 이르는 길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암사 가는 길은 차량 진입 금지 폿말이 하암사로 향하는 척관문입니다. 어느 사찰과 달리 하암사로 가는 길에는 별다른 입구가 없고 꼬불꼬불 산길을 돌아가면 산속 안에 그대로 속세와의 단절된 곳에 하암사 사찰이 고즈넉하게 있습니다. 입구를 조금만 더 가니 나무 테크길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사찰 입구까지 잘 정비된 나무 테크길이 쫙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폭포가 있어 시원하면서도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휴대폰 촬영도 하면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암사의 매력에 대해서는 1572년에 세워진 하암사 중창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중창기에 원호와 의상이 이슬에 머물면서 수도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 문무왕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상대사는 서역을 유람할 때 향단목의 씨를 가져와 이곳에 심었는데 그곳에서 누런 잎을 가진 특이한 나무 3그루가 자라나 중국에까지 알려지며 이 사찰이 하암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향단목이 사찰을 대표하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암사는 전라북도 완주군 불명산 지루봉 남쪽에 지리한 전통사찰로 행사를 최소화하고 수행 중심의 사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적의종 제17교구 본사인 점산사의 말사입니다. 신라 문무왕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대 부분적인 전쟁 진수를 거쳐서 이어오다가 1425년 세종 7년에 관찰사 성달생의 뜻을 따라 주지 해총이 중창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대가람이 면모를 갖추었으나 임진왜란 때 극락정 등 몇 개의 다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었으며 1611년 강해군 3년 성징이 중창하였고 1629년에 인조 7년에도 중창하였습니다. 1666년 현종 7년에 영회가 중창하였으며 1711년 숙종 37년에 극락전 등을 중건하였습니다. 현존하는 당으로는 2011년 국보 제316호로 지정된 극락전을 비롯하여 명부전, 산신각, 1980년 보물 제662호로 지정된 우하루, 정묵당, 철령제, 요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극락전은 1425년에 성달생의 시주로 건립했으며 중국 남조 시대에 유행하던 하앙식 건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극락전에는 아미타 3존 불가, 1858년에 그린 구불탱화, 1858년에 그린 신중탱화, 1871년에 그린 현황탱화가 있습니다. 또 명부전에는 1830년에 그린 지장탱화가 지장보살상 뒤에 보관되어 있으며 좌우에는 같은 시기의 평화 8폭이 있습니다. 국가유산으로는 1974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높이 140cm의 동종이 있으며 1981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중창비, 2014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개불도가 있습니다.
이 동종은 강희군 때 호영이 주도한 것으로 사찰 또는 나라에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스스로 소리를 내어 그 위급함을 알려주었다고 하여 자명종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극락전에는 병판 200여장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는 1469년에 판극된 보현행원품을 비롯하여 1618년에 판극된 금강경 오가해 등이 있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암사도 창건설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창건설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암사의 창건설화에는 하암사가 품었던 다른 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임금님에게는 곱디고 온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공주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백방이 위호라 좋다는 것들은 모두 써보았지만 공주의 병은 나을 힘이 없고 왕은 딸이 마지막 손을 빌고자 가까운 절에 나가 정성껏 불공을 드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온 왕의 꿈에 불공을 드리던 절의 부처님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면 공주의 병을 낫게 할 약이라며 연꽃 한 송이를 던져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왕은 신하들에게 명예 연꽃을 찾아보게 했으나 때는 한겨울, 연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찾아 헤매기를 얼마간 지금의 완주군 운주면 깊은 삼봉원이 바위 위에 연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연꽃을 구하기 위해 조직된 연꽃 특공대, 계곡을 거슬러 한참을 산 위로 오른 신하들은 정말로 바위 위에 연꽃이 피어있는 광경을 목도하고 그 이득에 놀라 잠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러자 산 밑에 연못에서 용 한 마리가 솟아올라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연꽃에 뿌려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용이 사라진 후 신하들은 연꽃을 가져다 왕에게 바쳤고 이를 먹은 공주의 병은 씻은 듯 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언덕이라 생각한 왕은 연꽃을 얻은 자리에 커다란 절을 지었고 바위 위에 꽃이 피었다는 의미의 함사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딸을 걱정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처님 앞에 기도 올렸던 아버지의 간절한 기원이 연꽃을 빌어 피어난 셈입니다. 딸의 무사평안을 바라는 아버지가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함사 중성비에 등장하는 성달생입니다. 성달생은 여말 선초의 관리로 사육신으로 유명한 선상문의 조부입니다. 함사 중생비에 따르면 성달생은 원차를 짓기 위해 복지가 될 만한 땅을 수소문했고 고산현, 불명산 중턱에 좋은 사찰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중수하기로 합니다. 정도롭게도 함사는 이전에 달색이라는 고려인에 의해 중청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성달생은 자신이 이 절을 중청하게 된 것도 현재 자신이 부유하게 살아가게 된 것도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하고 함사 중창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성달생의 딸이 1427년 공유로 선발되어 명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명나라에서는 조선에 여러 차례 공유를 요구하였고 이에 환학의 누이 등이 선발되어 명나라 황제의 후궁으로 바쳐졌다가 황제가 세상을 떠나 함께 순장된 지 그래도 오래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세종실록 1427년 5월 1일 기사에서는 이때의 정황에 대해 처녀들이 갈 적에 어미와 자식이 서로 이별하게 되니 그 원통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머나먼 타국으로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나라의 명에 따라 먼 길을 떠나는 딸, 이후의 삶을 장담할 수 없는 위태로운 길을 떠나는 딸을 위해 그저 부처님 앞에서 평안을 비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부정이 함사 창건설화 속 백제왕의 기원과 포개집니다. 이로 보면 함사는 사랑하는 이의 무탈과 평안을 기도하는 마음이 피워낸
침상 공간인 셈입니다. 불명산 깊은 산골에 위치한 완주 하암사는 바위 위에 꽃이 피었다는 의미입니다. 불명산의 청량한 숲길을 따라 산 중턱에 위치한 하암사는 자연이 준 예술적 운치가 돋보이는 바위와 나무, 그리고 단청을 거부한 채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하앙식 구조인 극락전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천년 사찰입니다. 하암사 우하루는 보물제 662호입니다. 우하루는 입구에 들어서면 오래된 누각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각 정면에는 불명산 하암사를 알리는 패닉이 보입니다. 불명산은 부처불에 밝을 명을 써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밝혀주는 산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하루를 바치고 있는 누하주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누각을 이루는 기둥은 누상주, 누하주로 구분되며 기둥 중에서 원목을 껍질만 벗겨 다듬은 자연목에 가까운 기둥을 두리기둥의 일종으로 도랑주라고 합니다. 우하루는 극락전의 정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면에만 누문 형식을 취하고 있어 측면의 계단을 사용하여 사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하루 건물은 전면에는 3개의 목 창문을 두고 있으며 창문의 크기도 각자 다릅니다. 아마춤으로 만들어진 한식 도랑주 기둥이 자연석 기초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입구에는 나옹선사의 시를 적어놓은 목판이 걸려 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상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문간체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하루는 조선 강해군 3년에 세워진 누각입니다. 꽃비 흩날리는 누각이라는 뜻의 우하루는 보물제 662호입니다. 남쪽은 창문이 있으나 북쪽은 개방된 독특한 구조입니다. 우하루 패넥의 크기는 작지만 글자의 힘은 충분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고주에 걸린 목탁이 눈에 들어오네요. 꽃비 흩날리는 누각의 의미는 누각 앞에 떨어지는 꽃을 바라보며 지은 이름이 아닐까요? 단풍이 들은 가을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꽃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고기 모양을 모그라 하는데 반해 둥근 형태를 목탁이라고 부릅니다. 모그는 크게 2가지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물고기의 형상을 충실히 묘사한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용머리나 물고기, 용과 같은 용형 모그입니다. 우하루에 매달린 용형 모그가 매달려 있습니다. 사찰 안으로 들어서며 경내 중앙이 나오고 마당에는 우하루, 보물제 662호와 극락전, 국보 제316호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어 성녀들이 생활하는 정묵당, 그리고 해우소 등 한눈에 다 들어오는 소박한 사찰이지만 건물 자체가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귀하게 잘 넣은 사찰, 보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신비로운 분위기와 건축학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하루와 마주보고 있는 극락전은 국보 제316호입니다.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폭의 맞배 지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백제계 건축 양식인 하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귀중한 건축물입니다. 여러 차례 중창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백제 때의 하앙 양식을 살려왔습니다.
하흥이란 기둥 위에 증축된 공포와 떡가래 사이에 끼워진 긴 막대기 모양의 부재를 가리킵니다. 이 구조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것으로 목조 건축 연구에 기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따로 만들어진 극락전 패닉이 특이합니다. 마치 건물과 한 몸처럼 느껴집니다. 법당의 불단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간시연보살과 대시지보살을 모셨습니다. 불단 위에는 지붕 모형의 화려한 잣집이 있고 나한도와 하도도 등의 벽화와 단청이 핫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1981년 해체 수리된 때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 정유재란 때 해를 당하고 그 후 선조 38년 1605년에 중궁되었습니다. 머리를 들어 천장을 보니 커다란용이 닷집 아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함사 극락전안의 닷집도 유명합니다. 작은 삼존불 위에 기주형으로 된 단청 아자형 닷집입니다. 매우 화려하고 다양한 조각물들이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룡 한 마리가 미륵적인 기세를 꿈틀거리고 있고 흑기둥이 피어난 열송이 연꽃과 오색 구름 등이 주위를 수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천상 한 쌍이 항룡 좌우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닷집 아래 용과 비천 선녀상은 지금 막 함사로 내려와 자리 잡은 것처럼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완주 함사 동종은 유형문화재 제40호입니다. 동종은 극락전 안에 있으며 전체 높이 140cm, 몸체 높이 85cm, 입지름 70cm입니다. 종의 맨 윗부분에는 꽃을 세워 도드라지게 장식한 문양이 있으며 어깨는 간략화된 꽃무늬 띠를 둘렀습니다. 어깨 아래로는 4개의 유곽이 있고 그 사이에 보살상을 새겼습니다. 유곽은 길이 25cm, 폭 25cm이며 덩굴 무늬로 장식된 곽 안에는 9개의 유유가 있습니다. 유곽 밑에는 금철대시주, 동철대시주, 보시, 공양 등의 문탑반이 새겨져 있습니다. 완주 함사 개불도는 등록문화재 제625호입니다. 개불은 불상을 그려서 걸 수 있도록 만든 탱화로 법당밭, 야회 행사나 의식을 집행할 때에 걸어놓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개불입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완주 함사 개불도는 보기 드문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문수와 보현보살 협시로 건속들을 구성한 비로자나 개불도로서 그 가치가 주목됩니다. 채색에 있어서도 건대기 불화에 수용된 서양 합법을 적극 수용하여 입체감 있는 포현뿐 아니라 수채화 기법에 가까운 설체법 등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수용된 근대적 불화 기법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이자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를 함께 적용한 작품으로 불교 회화적 가치가 큽니다. 한편 문화재로 지정된 완주 함사 개불도는 2013년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작업, 현장조사, 자문회의와 2013년 9월 등록문화재 지정 예고를 거쳐 10월 29일자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함사 철령저의 편익은 조선 후기 서하 3절의 한 사람인 자하신의의 글씨라고 합니다. 철령은 꽃뿌리를 깃다라는 뜻인데 불교에서는 입을 상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함사는 1425년부터 1440년까지 중창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주자가 성달생입니다. 그는 성산문의 조부이고 1417년에 전라도 관찰사 겸 병마도 절제사를 지냈는데 이때 함사와 인연을 맺어 지금도 그를 기리기 위한 사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함사 명부전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내부에는 지장보살과 시왕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하음사 불명당은 원래 있던 정면 5칸, 측면 3칸 조사전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들인 요사체입니다. 조사전보다 훨씬 작아진 예전 앞마당을 내정각이 막듯 에워싸면서 이뤄냈을 안정감과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불명당이라는 요사체 이름은 저리 깃든 불명산에서 나왔습니다. 하암사 정묵당은 우하루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 정묵당은 성녀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텐마루에 세워진 독특한 기둥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정묵당 텐마루는 하암사에서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고망 공간입니다. 정묵당은 휘어진 나무에 틈을 내어 작은 나무 조각을 끼워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벽체가 없는 기둥은 지붕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야 하기에 충분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결구를 사용하여 기둥을 씌웠습니다. 창방 위에서 자리 잡은 정묵당 편익이 조용히 사찰을 감상하세요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정묵당 텐마루에 앉아 잠시 삶의 짐을 벗어두고 무심히 지나가는 산바람을 느껴봅니다. 정묵당은 D자형 건물로 스님들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묵당 뒷모습 또한 세월의 변화를 모르고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둥 위 강주리가 눈에 들어오네요. 어릴 적 곡식이나 생선을 말리기 위해 집집마다 사용했던 소쿠리와 강주리도 이제는 가정집에서는 보기 힘든 물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암사 산신각은 스님들의 생활공간인 정묵당 뒤에 산신각이 있어 스님의 허락을 받아 가까이서 산신각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절집들이 법당 뒤쪽에 산신각을 두지만 이곳은 스님들의 생활공간인 후원의 산신각이 있습니다. 자연석 기초에 거랭이질로 기둥을 세워 올린 산신각의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산신의 위엄을 더 잘 포인하는 것 같습니다. 미나풍의 산신탱화가 산신각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일주문, 사천왕문, 주련도 없는 사찰이지만 자경구모가 주는 가벼움은 오래된 건물도 없애고 극락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정각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정묵당 마루에 앉게 되면 오히려 편안함을 주는 사찰입니다. 하암사 중창비는 유형문화재 제94호입니다. 하암사를 중창하게 된 경위를 적은 빗섯입니다. 1981년 4월 1일 유형문화재 제94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암사 경내에 있는 빗섯으로 비문은 1441년에 씌어졌으며 비를 세운 해는 1572년입니다. 비의 크기는 높이 130cm, 넓이 52cm, 두께 11cm이며 앞 뒷면에 모두 894자의 해서체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의 상당 부분이 마모되어 판독하기가 어렵지만 대충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1417년 태종 17년에 평안도 간탈사로 부임하게 된 성달생이 이 고장을 떠나기 전 사찰을 하나 세우고자 하여 절터를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425년 세종 7년에 신라시대의 사찰 하암사가 있던 자리가 산 좋고 물 맑아 적격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곳에 하암사를 중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시대의 하암사에서는 원호대사와 의상대사가 머물러 수도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법당에 모셔놓은 수월자용 수월간시험보살상은 의상대사가 도솔산에서 직접 조각한 것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 합니다. 한편 원호대사가 돌을 닦았다는 원암대가 하암사 동쪽에 있고 의상대사가 돌을 닦았다는 의상암이 남쪽에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